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어, 공통수학 1 첫 번째 단원 다항식의 연산 필수 예제 1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인데요. 역시 기본적으로 나눗셈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신 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4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2x 더하기 1번. 자, 그래서 얘를 요 2x를 4x제곱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2x를 곱하죠.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2x가 돼주고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차수가 같을 때까지 아직 한 번 더 나눗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x를 여기 빼기 4x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빼주게 되면 답은 5 이렇게 돼서 여기 2x 빼기 2가 우리가 그렇죠 몫이라고 얘기하는 녀석이 되고 그 다음에 5가 그렇죠 나머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도요. 자,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x 제곱, 그 다음에 빼기 6x 빼기 5 이렇게 돼 있죠. 얘를 빼기 x 더하기 3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자 빼기 x를 빼기 3x 세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x 3x 제곱을 곱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돼주고 플러스 9x 제곱이 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6x 빼기 5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빼기 x를 다시 빼기 2x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2x를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2x 빼기 5가 만들어지죠. 그럼 역시 빼기 x를 빼기 12x로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2를 해서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36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빼기 5 빼기 36이 되니까 마이너스 41이 나와요. 그러면 나누는 식은 1차식인데 이제 여기 상수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멈추게 되죠. 그래서 여기 몫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2가 돼주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1이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머지가 된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자, 2x 세제곱 빼기 9x 제곱 더하기 17x 그 다음에 빼기 3이죠. 얘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요. 그러면 역시 x제곱을 요 2x 세제곱과 똑같이 가기 위해서 2x를 곱하게 되고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4x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렇게 차수가 뭔가 비어지는 녀석이 있거나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맞춰서 차수가 같은 녀석과 맞춰서 써주시는 게 한 가지 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고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9x 제곱이 그대로 나오고 플러스 13x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 3 이렇게 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을 빼기 9x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9를 곱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를 곱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역시 빼주시게 되면은 13x 마이너스 21이라고 13x 마이너스 플러스 15가 되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나누는 식은 2차식인데 여기가 지금 1차식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눗셈을 멈추게 되죠. 그럼 역시 이 녀석 2x 빼기 9를 몫이라고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13x 플러스 15다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세제곱 하고 2차 항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비워두시고 빼기 2x 더하기 6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요거 x제곱을 x 4제곱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x제곱을 곱하죠. 그러면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 4x 세제곱이 돼주고 빼기 x제곱 빼기 2x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 x제곱을 4x 세제곱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4x를 곱하겠네요. 자, 그래서 4x를 곱해주게 되면 4x 세제곱이 돼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고 플러스 4x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빼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x제곱을 다시 3x제곱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더하기 3을 곱하죠. 그러면 3x제곱 빼기 3x 더하기 3 돼서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 이 녀석이 몫이 돼주고 이 녀석이 나머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겠네요. 자, 필수 예제 12번이었습니다. 자, 필수 예제 13번이고요. 필수 예제 13번은 일단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다항식의 나눗셈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어디서 오게 되는 거냐면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눴다. 그러면 그때 몫이 Q가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온다라고 보통 이제 처음엔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계산이 제대로 됐나 잘못됐나 해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신 검산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검산식의 표현법이에요. 검산식. 자, 그래서 검산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는데 윗식과 아래식의 차이는 윗식은 요 나머지라고 해서 우리가 땡땡땡 점으로 찍는 부분이 연산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연산이.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검산식은 보시면 곱하기와 더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연산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검산식의 포맷을 사용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x 4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x 빼기 5를 a라는 식으로 나누었는데 나누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먼저 쓰듯이 한번 먼저 해보시면 나누기 자 그래서 요 식을 얘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7x 더하기 10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요렇게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머지라고 표시된 요 부분이 연산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검산식의 표현을 이용해서 x 4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5 빼기 x 빼기 5는 a와 나누는 식과 몫을 곱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머지를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요 검산식의 문장 표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뭐를 뭐로 나눴을 때 몫이 어떻고 나머지가 어떻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시게 되면 항상 검산식의 표현을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목적은 이제 어쨌든 A를 구하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을 내비두고 나머지들을 정리하죠. 그래서 얘네 7x 더하기 10을 넘겨주게 되면 x 4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8x 빼기 15가 되죠. 그럼 요게 a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을 곱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뭐 직접 나눠주시는 방법도 있고 한데 우리가 자 여기 구조상 좌변이 지금 몇 차식이죠? 그렇죠. 4차식이죠. 우변이 지금 근데 여기가 2차거든요. 그럼 A도 몇 차식이어야 된다? 그렇죠. 2차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도 2차식이니까 어쩌고 X제곱 더하기 어쩌고 X 더하기 어쩌고 상수인지 이런 편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X제곱과 여기 있는 X제곱이 만나야 최고창 X 4제곱이 만들어지는데 이 개수가 다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X제곱으로 그냥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와 여기 상수를 곱해야지만 여기 상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 3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5를 그래서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5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최고창 4차항과 상수항 제일 차수가 낮은 상수항을 이용해서 2차와 상수항을 구했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2차나 1차 등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차식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1차항의 개수 빼기 8이라는 녀석은 이쪽에서 1차항이라는 거는 여기 상수와 여기 1차를 곱했을 때 그죠? 그래서 요걸 잠깐 뭐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3네모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상수와 여기 1차가 곱해졌을 때 그렇죠? 그래서 빼기 5와 x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네모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네모의 마이너스 그래서 전체적인 개수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답으로 A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필수 예제 14번입니다. 자, 몫과 나머지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문장 자체가 fx를 x 빼기 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장을 보시게 되면 뭘 이용하라 그랬죠? 좀 전에서 그렇죠. 검산식을 이용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fx는 자, x 빼기 3분의 2로 나누고 몫을 qx라고 하고 자,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 이렇게 더해졌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fx를 그 다음 문장 3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3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을 여기를 몫을 q라고 했으니까 요걸 q1번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여기 몫은 q2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머지. 그럼 여기도 r1번이라고 r2번으로 구분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한번 보시면 위식에서는 여기 나누는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얼마죠? 그렇죠. 3분의 2죠. 근데 요 아래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풀라고 한 식에서도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x값이 3분의 2로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x 빼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해가 x는 1이죠. 10x 빼기 10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도 x값은 1이거든요. 100x 빼기 100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도 x값은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다 태계가 어떻다? 같은 식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단지 이제 비율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x 빼기 3분의 2라는 녀석을 변형을 하면 3x 빼기 2가 될 수 있다. 왜? 같은 애를 가지면 이 여기서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같은 식이라고 취급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변형을 통해서 3x 빼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3x 빼기 x 빼기 3분의 1을 3x 빼기 2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얼마를 그렇죠.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근데 곱하기 3을 하면 값어치가 변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고 쳤으니까 뒤에서 수습하셔야 되죠. 3분의 1을 곱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1을 곱한 거니까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났다라고 인정하시게 돼요. 그러면 앞부분이 3x 빼기 2가 돼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3분의 1이 q1x에 가서 붙죠. 그래서 3분의 1에 q1x 해주고 나머지 r1은 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우리한테 구하라 그러는 몫이 q2x라고 났거든요. 그 녀석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게 3분의 1의 q1x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이 같구나라고 인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에는 몫은 그렇죠. 뭐라고? 3분의 1 Q1X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Q1X. 근데 Q1을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QX라고 준 걸 이렇게 좀 아래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번호였죠. 그러니까 3분의 1에 그냥 QX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R2가 그냥 R1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R이다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번의 답이 완성이 됩니다. 3분의 1 QX 나머지 R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필수예제 15번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새로운 나눗셈의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요 조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 이제 끼워 맞춰서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고 요 제는 우리가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하는 사자성어 가감승제에서 나눌 제자예요. 그래서 뭔가를 짜맞추면서 나누는 방법이다. 법은 방법할 때 법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는데 조립제법이 이렇게 해보시면은 확실히 편해요. 앞에서 직접 나누는 방법보다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한 제약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누는 식이 항상 1차식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차식의 1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만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자, 요 첫 번째 조건은 필수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아니면 이 조립제법은 사용하지 못하는데 두 번째 조건은 혹시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조절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가 바로 여기 2번에 지금 있죠. 요거는 지금 나누는 식이 2x 빼기 3이니까 1차식은 맞지만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더라. 조절을 해서 좀 풀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 오늘 처음 했던 것처럼 일단 직접 나누는 방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을 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3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빼기 5인데 1차항이 비었으니까 조금 띄워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자, 그래서 여기 3x 제곱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3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이 되죠. 그래서 빼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5가 돼요. 자, 그러면 x를 빼기 2x 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x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4x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 사라지고 4x 빼기 5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x 플러스 8이 돼주고 빼주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나오면 이제 나눗셈을 멈추시면 되죠. 그럼 우리는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5라는 목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이라는 나머지를 얻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조립제법을 사용하려는 건데 조립제법은 자, 앞에 개수들만 따졌습니다. 3, 4, 그다음에 0,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런 거 곱하듯이 이렇게 아래로 나누는 방법의 기호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 앞쪽에다가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적어줘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 마이너스 2죠. 자, 그다음에 3을 첫 번째 그냥 그대로 내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2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여기 위로 올려줍니다. 두 개를 곱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는 더해서 내립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죠. 또 곱해서 요 마이너스 2와 여기 마이너스 1을 또 곱해서 그 다음 칸으로 올려요. 그럼 플러스 4가 되죠. 또 더해서 내려요. 4.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와 여기 4를 곱해서 그 다음 칸에 올려요. 빼기 8. 그래서 또 더해서 내리면 마이너스 13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조립제법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요 값이 나머지가 돼주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나머지가 되는 이유는 왜냐면 나누는 식이 항상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거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상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마이너스 13을 그냥 바로 나머지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녀석들이 몫을 구성하는 개수들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끝에서부터 상수 1차, 2차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몫은 뭐라고 쓰면 된다? 3x 제곱에 빼기 2x 더하기 4다 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마이너스 13이라고 구했고요. 그러면 위에서 앞에서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해본 것과 비교해 보시면 답이 똑같이 나오죠. 3x 제곱 빼기 2x 더하기 4.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13이다 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택해서 개수만 가지고 나눗셈을 하기 때문에 식을 직접 나누는 방법과 비교해 보셨을 때 확실히 부피감도 적고 숫자만 써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산 실수를 한 위험성도 적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 2번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조건 1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이제 조절을 해서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2번 문제를 좀 적어 두시고요. 자, 2x 빼기 3으로 나눠라 라는 거죠. 일단 아까 1번을 진행해 본 것처럼 직접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조절하는지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시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2x를 2x 세제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x 제곱이 와서 곱해지겠죠. 그러면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이 되고요. 자,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게 되면은 그렇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3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 2x를 나누는 식에 있는 2x를 빼기 2x 제곱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x를 곱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게 되면 2x 더하기 3이 나오죠. 그러면 2x, 2x 똑같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1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x 빼기 3이 나와서 빼주시게 되면 답은 이제 6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 요 녀석이 몫이고 요 녀석이 나머지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머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조립제법은 그렇죠. 개수들 2, 그다음에 빼기 5, 그다음에 5, 그다음에 3. 그리고 조립제법에서 한 가지 팁은요. 여기 만약에 비어있는 차수가 생기면 여기서는 비워놓는 게 아니고 그 자리는 그냥 0으로. 왜? 개수가 0이어서 없는 거니까. 그래서 0으로 채워주시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2분의 3이죠. 그래서 2분의 3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역시 아까처럼 이 첫 번째 2는 그대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이랑 2를 곱해서 그 다음 칸에 올리죠. 그러면 3이죠. 그 다음에 더해서 내리죠. 마이너스 2죠. 또 2분의 3과 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그 다음 칸에 올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더해서 내리면 또 2가 되죠. 그래서 또 2분의 3과 2를 곱해서 그 다음 칸에 올립니다. 3. 그러면 더해서 내리면 마지막에 이제 6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것이고 요걸 가지고 몫을 구성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상수 1차, 2차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몫이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다. 그쵸? 라고 이렇게 돼주고 나머지는 플러스 6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게 답이 아까와 우리가 직접 나눠서 구한 답과 다르게 나오죠. 자, 그럼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지금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x 세제곱 빼기 5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을 2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2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빼기 x 더하기 1이 되고 나머지가 6이 된다. 그래서 나머지 더하기 6이 된다라는 요 부분을 확인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직접 나눴을 때 구한 걸 가지고 답을 작성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조립제법을 할 때 이 2분의 3인데 조립제법이라는 식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2분의 3이라는 걸 가지고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조립제법의 시스템은 나누는 식이 1차식이어야 되고 1차항의 개수가 무조건 1일 때만 허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2x 빼기 3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인식을 안 하고 얘는 x 빼기 2분의 3으로 나눈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몫이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2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6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쨌든 간에 2x 빼기 3으로 나눈 거죠. 그럼 아까 앞에서 14번 유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 x 빼기 2분의 3을 그렇죠 2x 빼기 3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죠, 얘도 역시 얘도 나누는 값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은 2분의 3이고 아래 있는 식도 나누는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은 2분의 3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같은 값이 근유로 인정되는 식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태생이 같은 식인데 단지 지금 비율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식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2를 곱하게 되고, 그러면 2x 빼기 3이 돼서 윗식과 똑같아지죠. 나누는 식이. 근데 이렇게 2를 곱하고 그냥 두면 이 식의 값어치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사고 쳤으면 수습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2를 곱했으면 그렇죠 2분의 1을 곱해서 수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 2분의 1은 요 몫이라고 나온 녀석 쪽으로 가서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곱해지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되면서 위쪽과 똑같은 모양을 만드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필수예제 14번에서 했던 나눗셈식을 이렇게 바꿔서 몫과 나머지를 변형하는, 즉 검산식을 이용한 표현은 앞에 필수예제 13번에서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몫과 나머지를 조절하는 것은 필수예제 14번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접목해서 연습을 하셔야지 이 조립제법의 두 번째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를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에 정확한 몫과 나머지를 구하실 수 있게 되더라. 이제 이게 오늘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 14, 15번을 정확히 연결해서 좀 연습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리고 기본적인 나눗셈은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의 편의성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조금 변형을 통해서 조절을 해서 우리가 푸는 15, 필수예제 15번의 2번 문제, 그럼 그게 제대로 된다면 필수예제 13번, 14번까지 같이 공부가 잘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